이번 PPT에서는요,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항식을 제일 먼저 배우는데요. 여러 식 중에서 이런 다항식이 무언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항식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는 무엇인가, 나머지 구하기, 이런 거를 한다며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정리가 함수값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함수값이란 무엇이냐, 이거 나머지 정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러한 식에 대한 방정식의 근은 나머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정식의 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인 함수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이런 모든 함수, 어떤 함수라도 다 다항식으로 풀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항식이란 무엇인가, 다항식이란 어떤 것인가, 이 다항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항식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기 미지수가 x, y, z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수 있죠. 2의 자승 혹은 3승, 이런 건 2의 1승이에요. 여기서 이런 지수 n, 이 n은 말이죠. 1, 2, 3, 4 이렇게 해서 자연수라야 됩니다. 이 자연수라야지 이게 다항식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수가 아니고, 여기가 자연수 아닌 건 뭐죠? 음이죠. 음의 정수든 뭐든. 그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이건 다항식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승 혹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음의 지수가 들어가면 이건 다항식이 아닙니다. 또 분수가 들어가도 다항식이 아니에요. 2분의 1, 이건 루트 x죠. 이런 건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건 무리함수라고 하죠.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지수는 자연수라야만 됩니다. 이것이 다항식 아주 제일 큰 특징이에요. 지수는 자연수 1, 2, 3, 4라 되지 음의수가 되거나 분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A, X, Y, Z, 이게 미지수가 3개네요. 그래서 이게 미지수가 변수죠. 변수가 3개인 다항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할 때는요, 제일 높은 차수를 얘기하는데, 차수라는 게 이 지수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X의 2승, 지수가 2예요. 이런 거는요, X의 1승, Y의 3승, 그죠? 변수의 지수니까 X의 1승, Y의 3승, 이건 4차죠. 이런 건 X 1승, Y 1승, Z 1승이니까 이거는 3승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일자는 수학에서 많이 생략해서 쓰니까 이거 그래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X의 1차승, 이건 Y의 1차승. 이게 제일 높은 것이 X의 1차승, Y의 3차승에서 4차승.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로서 이거는 4차 다항식, 이렇게 봅니다. 차수를 얘기할 땐 제일 높은 걸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항식에는 계수가 붙죠. 계수가 붙습니다. 여기는 계수는 A, B, 여기는 마이너스 C가 계수예요. 마이너스 C가 계수고, 그 다음에 D, E, 이렇게 해서 계수가 붙는데, 이것들은 상수로 해야 되죠. 그래서 A, B, 마이너스 C, D, E, 이건 상수인 계수입니다. 이렇게 다항식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수를 쓰는 거, 차수,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 차수, 그 다음에 지수는 자연수, 그 다음 변수는 x, y, z, 여기서는 3개, 차수는 1차, 3차, 4차, 그리고 a, b, c, d가 상수입니다. 이렇게 다항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항식 중에서 변수가 x 한 개이고 n차인 다항식,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할 다항식인데요. 이 다항식은 쓰는 건 똑같죠. n차식의 계수는 an이라고 표시하고 xn-1승, 여기 n차죠. 제일 높은 게 n차니까 n-1승의 계수는 an-1 이렇게 쓰죠.
xn-2의 계수는 an- 요거하고 이제 같이 쓰죠. x 자승이면 a2, a2, a2 이렇게 쓰고 x가 1승이면 a1. 여긴 x가 0죠. 그러니까 제로니까 1이 되고 상수만 있으니까 a0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시그마라는 거로 해가지고 요약해서 이건 다 더하라는 얘기라고 했죠. 이게 더하라는 얘기예요. 시그마는 각 항을 더해라 이겁니다. k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 a0니까 k가 0이면 a0, x0 그러니까 a0죠. k가 1이면 이 k는 같아야 돼요. 같은 숫자여야 돼요. k가 1이면 a1, k1 k가 2이면 a2, k 자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n이니까 여긴 an, x의 n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항식하면 이 변수 x가 하나이고 n 차인 다항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것입니다. 다항식의 곱하기와 나누기. 다항식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P라는 다항식 3x 자승 마이너스 2, 또 Q라는 다항식 3x 마이너스 2 플러스 4y 자승 플러스 8 이걸 곱하면요 다항식이 이렇게 써지는데 이거는 일반 곱하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3x 자승을 각각 다음 항과 곱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도 다 이렇게 하나씩 곱해지죠. 그러면 이제 총 6개의 항이 나옵니다. 6개 항이 나오죠. 6개 항이 나오면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항식은 1번 우리가 수나 계산과 같이 똑같아요. 다항식의 항이 2개고 3개면은 6개 2 곱하기 3 6개 항이 나오고 그것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차식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차식이니까 2차식부터 계산을 해죠. 그래서 자리는 이제 2차식 자리에 넣고 이걸 곱하면은 x3승 플러스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높은 차수부터 하나씩 없애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빼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x장을 이제 상쇄시키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6x를 곱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곱해서 이 항을 마이너스 6x 항을 없애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6x에서 6x를 곱하면 마이너스 6x 자승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차차 다시 14를 곱해 가지고 x항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몫이 6x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이 몫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몫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나누는 게 이제 나누는 항이 이게 1차식이면은 이 분수는 요건 상수가 되죠. 한 차수 낮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누는 셈을 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방법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몫이에요. 이게 몫이고 이 분수를 풀면은 이게 몫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 우리가 나머지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요 31 이것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31이죠. 이것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1 이 전체를 나머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분자 부분을 나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한 차수 이상 낮아진다. 이거에 이제 우리가 수학식으로만 이거는 수학식으로 쓰면 는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나머지로 할 때는 이 나누는 수는 빼버리고 그거의 분자값만 나머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일반식으로 쓰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x 나누어지는 수죠. 이 분모가 나누는 식 이렇게 부르죠. 나누어지는 거죠. fx가 gx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는 식이죠. 그럼 아까 봤듯이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나오면서 이제 나머지가 rx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분자식만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는 이 rx는 gx보다 한 차수 낮아야죠. 차수가 같으면 몫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나머지 식은 gx보다 한 차 이상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함수의 나누기를 함수와 함수의 나눗셈 한 것을 일반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는 여기서 분자만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부르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식에서 이제 분모를 없애서 쓰면은 이 함수는 fx는 이렇게 되죠. 이 gx 곱해지니까 gx, qx 플러스 r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이건 분자식이죠. 나누어지는 식, 요건 분모식, 나누는 식이죠. 나누는 식이고 gx, 이것이 몫이 되고 이것이 나머지입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머지 식은 이것이 나머지 식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나머지 식이 이게 완전히 나머지 식만 독립적으로 나타나죠. 이 식에서는 나머지 식이 독립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이렇게 gx를 gx 부분을 없애서 풀었으면은 이 식을 풀었으면은 이렇게 돼서 나누어지는 식, 나누는 식, 목 해가지고 나머지가 독립된 항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식이 나머지 식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 식이 나머지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이 식이 나머지를 표시하는데 이 나머지가 독립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자식과 목과 나머지가 표현이 돼요. 나머지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썼을 때 rx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x의 나머지 식 rx의 차수는 gx보다 한 차 이상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상 나눌 수가 없죠. 한 차수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식은 이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항식에서 나머지 식에서 분모함수 나누는 식이죠. gx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므로 함수의 나누기 식들은 다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쓰여진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서 쓰자고요. 자, 다항식에 이제 나머지 식을 쓸 때는 여기 이제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지만 분자식이 되고 여기 분모식이 되고 몫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이 분모, 여기 1차식이면 나머지는 한 차 이하니까 상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분모식이 이렇게 저기 2차식인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뭐 이와 같은 몫은 qx고 분모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 bx 플러스 c 이렇게 1차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모식이 같은 2차라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죠. 허근이 나오는 경우이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목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나머지 식은 이제 나눴지만은 분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분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fx는 분모가 이리로 가죠. 그 다음 목 나머지 fx가 3차식 나누는 분모식이 3차식이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3개로 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3차식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
근데 인수분해가 하나로 되고 나머지는 2차식이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분모식이 이렇게 분모식이 표현되고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보다 한차 낮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허건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누기식은 이런 건 다 지금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항식이고 이것도 다항식으로. 아까 분수함수로 분모분자 함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항식으로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식은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의 식을 그대로 불러와다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넣으면 이렇게 써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 이 분모라는 건 이 부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 분모인데 이제 이게 풀어 쓴 거 아닙니까? 앞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게 분모, 이게 나누는 식인데 이 분모 나누는 식의 이 값이 이 0이 되는 x값을 넣으면요. x는 마이너스 p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p를 하면 여긴 f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 여긴 0이니까 c입니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p는 c예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이 나누는 식에 식이 0이 되는 x 값을 넣으면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p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p를 넣으면 여기에 f 마이너스 f x 플러스 q로 나누니까 x 플러스 q로 요항이 0이 되려면 x 값이 마이너스 q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f 마이너스 q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q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또 요항이 0이 되는 x 값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p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x 플러스 p가 0이 되게끔 하려면 x가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긴 0이 되고요. f 마이너스 p는 이렇게 써지고 이 x가 마이너스 p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bp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도 말이죠. 이 식에서는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니까 0이 되는 x값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되는 x값은 x 플러스 p로 나누는 건데 여기에서 이 나누는 식의 항이 0이 되는 값은 x 마이너스 p죠. x 마이너스 p를 넣으면 이건 다 사라지고 fx 마이너스 p는 a p자승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bp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f 마이너스 p는 이렇게 써지죠. 이 식에서는요. 이 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r로 나누는 건데 이때 이게 이제 타항식 함수예요. x에 마이너스 r을 대입하면은 이건 0이 되니까 이쪽이 다 0이 되죠. 그러고 요것만 남는데 결국은 fx 마이너스 r은 결국은 ar 자승 마이너스 br 플러스 c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쪽에서 나온 우측의 값들은 전부 다 나머지 값입니다. 나머지 값이죠. 뭐로 나눴을 때 그때는 이제 x에 뭐가 대입되어 있나 보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x에 마이너스 p가 되어 있으니까 x 값이 마이너스 p일 때 그러니까 결국 이건 x 플러스 p로 나눴을 때 이건 x 플러스 p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에요. 이건 x 플러스 r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고 또 요거는 마이너스 q니까 x 플러스 q로 나눴을 때 그 fq를 대입해서 나온 이 숫자는 x 플러스 q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나머지 값이에요. 이건 나머지 값입니다. 여기서는 다 이게 1차식으로 나눈 거죠. 이 나머지 값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f 마이너스 p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함수 x에서 x값에 마이너스 p를 대입했다는 얘기죠. 무엇이죠? 이게 바로 함수 값이죠.
fx에서 x가 마이너스 p일 때 함수값. 여기다 마이너스 p 어떤 당식에다 마이너스 p를 곱하면 건다 x가 마이너스 p일 때 함수값 아닙니까? 그게 이거죠. 이거는 fx 함수에서 x값이 마이너스 p일 때 함수값. 이거는 fx 함수에서 x값이 마이너스 q일 때 함수값. 이건 마찬가지로 fx에서 함수값이 x값이 마이너스 r일 때 함수값이에요. 그럼 여기 등식이 나왔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면 함수값은 뭐예요? 나머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걸 요약하면요, f-p, f-q, f-r은 x가 마이너스 p일 때, 마이너스 q일 때, 마이너스 r일 때 함수값이에요. 그런데 이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함수를 x-p 이 경우, x 플러스 p 이 경우는 x 플러스 q 이 경우는 x-r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 함수값은 나머지예요. 결국은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나머지 정리의 의미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함수로 나눴냐, 그것이 이제 요걸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썼으면 이건 x 플러스 r로 나눈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돼 가지고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나누는 식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되면 이때 이것이 0이 되는 값으로 대입을 해야죠. 이게 0이 되는 값은 f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b를 쭉 해서 계산된 값이 나머지 값이고, 그것이 함수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똑같은 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나눗셈은 아래와 같이 나누는 항과 목, 나누는 항과 이게 이제 분모항이죠. 목과 그 다음에 나머지 항으로 쓸 수 있죠. 요거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x 플러스 2의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하는 거는 이 분모가 이제 이런 경우는 1차식이라 해야 돼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상수가 나오죠. 상수가 나온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제 설명했듯이 이 식에서 x-2를 대입하면, 그래서 여기다 x-1 대입하면은 이건 0이 되고 마이너스 31 이건 남죠. 이것이 이제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함수값이. 그러면 f에다가 여기다 직접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다 직접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1이에요.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마이너스 31은 아까 이렇게 목과 나머지로 했을 때 나머지 값이에요.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나머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수값 f-에서 함수값은 직접 대입해 보세요. 30이래요. 이것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x 이퀄로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거는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근데 x 이퀄로 마이너스 2죠. x 마이너스 2라는 건 x 플러스 2로 나눈다는 얘기죠.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게 함수값, 다시 설명드리자면 f-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뭐 이렇게 직접 넣어서 구해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다는 얘기가 이것이 사실은 나머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함수 f를 여기서 이제 x-a를 이렇게 썼어요. x- 여기는 뭐 플러스니까 이때 마이너스가 되고, x-a로 나눌 때 나머지 값 c는, 그렇죠? 나머지 값인 fx에 a를 대입하는 거죠. fx에다 여기서 a를 대입해야죠.
그러면 나머지 값이 C인데 나머지 값 C는 FA에 A를 대입한 FA에서의 함수값이 된다 이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은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이다.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다 이겁니다. 나머지인데 그것도 1참수로 나눴을 때입니다. 1참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함수값하고 같다. 함수값이라는 건 x-2면 이걸 제로로 놓을 테니까 x 이퀄 -2 x-f 이퀄 -2에서 함수값은 나머지 값이다. 직접 넣어도 같아져요. 31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함수의 그래프로 설명하면요. FA로 나눴을 때 어떤 함수를 x-a로 나눠 가지고 목과 나머지가 있으면 FA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죠. FA는 C다 이런 얘기입니다. FA에서의 값은 C 이게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을 때 x-a로 나눈다는 얘기는 A점에서의 값이에요. 이건 여기도 A를 대입하니까 FA는 여기죠. FA는 여기죠. 근데 여기서 이 식으로 따지면 FA를 넣으면 여긴 0이 되니까 C죠. 그러니까 FA는 C 이렇게 됩니다. 함수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 C이다. C는 나머지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계산법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3승 마이너스 4x4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1차식 x 플러스 2로 나누는 계산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 전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 다 걸쳐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이제 x4승 마이너스 3, 4x4승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쪽에는 이제 x 플러스 2 써가지고 이제 차수대로 맞춰가면서 해서 빼고 해가지고 이제 전번에 슬라이드 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사실 할 필요가 없고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플러스 2 0으로 하면 이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수값 구할 때 내는 것식으로 x 마이너스 2를 쓰는데 이때는 이제 우선 이거를 이제 계수만 쓰시면 돼요. 3차, 2차, 1차항 상수항이니까 이 계수는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3으로 쓰시고요. 그럼 이제 x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거든요. 그 마이너스 1을 이쪽에 쓰세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아주 쉽습니다. 1, 4, 1, 마이너스 4, 2, 3, 3승, 2승, 1승, 이게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이게 그대로, 이게, 1차식이니까 여긴 비어있으니까 그대로 이 계수가 내려옵니다. 1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하고 1하고 곱해요. 곱해가지고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 항에다가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서는 이걸 더해요. 이걸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을 곱해요. 12죠. 그 이걸 또 더합니다. 그럼 1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하고 14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8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1. 이렇게 돼가지고 이 맨 마지막에 나머지가 되고 이게 몫의 항이 됩니다. 몫은 3차에서 1차식으로 나누니까 여기 2차식부터 시작하죠. x좌승 마이너스 6x, x좌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렇게 목이 나오고 나머지가 31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x3승 이거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그렇죠? 몫이 여기서 계산되는 거예요. x좌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렇게 몫이 계산이 되고 이 마지막 것이 상수항으로서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쓸 때는 이 계산법으로 쓰시면은 쉽게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항식 나누기는 이 정도지 뭐 더 복잡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누는데 빨리 나누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서 다항식의 계수를 쓰고 x-2 이퀄 0 0으로 넣으면 x 이퀄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쓰시고 항 내려오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해서 하면 마지막 건 여기는 상수가라서 요거는 나머지가 되고 요 항이 몫이 됩니다. 그래서 x좌승 한 차수 내려가니까요. x좌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요것이 몫이 되고요. 요게 나누는 식 분모가 되고 요 마지막 것이 나머지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렇지? 이 식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2 함수값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함수값은 바로 이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x 플러스 2의 항은 0이 되므로 하여튼 결국 이래서 f-2의 값,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마이너스 31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니까요. 이쪽에다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에 몫이 되는 이 부분은 다 0이 되고 요것만 남으니까 이게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이게 의미가 뭐예요? 함수에서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아니에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나머지다. 이것도 직접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이너스 30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x-a로 나눴었다 할 때는 함수값 fa는 거기다 함수에다 a를 대입하면 그건 나머지 값하고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뭐예요? 1차 함수로 나눴을 때 함수값은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함수 fx를 ax 플러스 b는 1차 함수죠.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r은 이것은 이제 1차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값은 이게 상수죠. 어떤 값이 나오죠. r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이게 이제 나누는 식이죠. 이게 나누어지는 식이고 분자 fx는 ax 플러스 b qx 목 그 다음에 r 이게 상수가 되죠. 이렇게 써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써지고 요건 나누는 방법은 바로 전에서 설명드렸어요. 이와 같은 식인데 이 함수에서 x 이퀄로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가 0이 되는 x 값이에요. 이게 0이 되는 x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ab를 대입하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ab 결국 마이너스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건데 그건 이렇게 구하면 여긴 0이 되니까 r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은 이 함수값이 된다 이거죠. 이 나머지 값은 함수값이다. 함수값이 나머지 값이 된다 이거죠. 나누었을 때 이 계산해서 나머지 값 나오면 그건 바로 f-a분의 b에서의 함수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어떤 함수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은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f4는 2라고 했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죠? 함수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함수를 x-4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 값이 2가 된다. 함수 값이 나머지 값이라고 그랬죠. x-4로 나누면 2가 된다. f4라는 건 x-4로 나눈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값은 나머지는 함수값이다. 그러므로 fa 0, 이거 0이라는 얘기는 뭐죠? 0이라는 거는 이 함수는 x-a로 나누어지는데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수값이 0이라는 거는 나누어지는데 0이 되는 얘기예요. 그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그거 아닙니까? 나눴을 때 0이 되게끔 나누어지는 거. 그게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값인 fa가 0이 되니까 뭐예요? x축을 지나는 값이죠. 그렇죠? x를 통과하는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가 함수에서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얘기는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얘기 이게 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근이라는 얘기는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4라는 건 이 fx 함수를 4니까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fx를 x-h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함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값이 8이라는 얘기고, 함수값이 4에서 함수값이 2라는 것은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 0이라는 건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함수를 x-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5가 되었다. 그러면 x는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인가? 여태까지 한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요. 나머지 정리가 말하기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가 이것이 0이 되는 x값, 즉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러므로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은 5가 되는 것입니다. x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4승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x 플러스 a로 나눴더니 몫은 x4승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3이 되었다. 이때 나누는 식, 나누어지는 식은 분자고 나누는 식은 분모입니다. 이 분모의 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머지 식은 이거라고 했죠. 나머지 식입니다. 이게 fx는 분모 나누는 수, 나누는 식,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모식, 나누는 식을 구하라고 했죠. gx는 qx분의 fx-rx. 여기서 qx가 뭐죠? 몫이니까 몫이 나와 있고, 원래 함수 나눠지는 식은 x3승 마이너스 2 x4승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를 빼야 하는데 나머지가 3이래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식을 나누면 gx는 x-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x-2로 나눴다 해서 나누는 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fxa는 b, 그렇죠? 이건 뭡니까? x 이퀄 a에서 b 값, 혹은 이거는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죠. 함수 값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머지를 빼면은 함수 값에서 마이너스 b를 빼면은 그러면 당연히 x-a로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fa 그룹 b일 때 fa의 함수 값에다 b를 빼면은 그것은 x-a로 이 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한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떤 함수를 x-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6이 되고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가 되었다. 그러면 이 함수를 x-3과 x-1로 곱한 거네요. x4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리고 x-3 곱하기 x-1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가? 이건 이제 뭐 나머지 정리에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럼 이 식을 무슨 식으로 써야죠. 자, 어떤 함수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그 몫의 나머지는 이제 1차식이니까 상수인데 이게 6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fx는
자, 이게 분모식이고 어떤 몫이 나오겠죠? 이게 뭐 Q1, Q2 다르게 몫이 다르게 나오고 나머지가 2.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x자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건데 그럼 fx를 이거로 나누면 요거니까 요거로 나누면 요게 이제 분모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몫이 나올 거고 요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ax 플러스 b를 구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가? ax 플러스 b. 이게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2차식보다 하나 아래 가지고 1차식이 되죠.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 b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f3을 더해봐요. 넣어봐요. 그럼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f3. 3에서의 함수값. 나머지야. f3 이퀄 6. 이런 경우는 1을 대입하면 f1 이퀄 1. 함수값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결국은 이제 이 함수가 이 함수고 이 함수가 이 함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해요. 이것도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하지만 이게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3을 먼저 대입하면 참나심 3은 얼마예요? F3은 AX 플러스 B 그렇죠? F3은 여기 0이 되니까 다 똑같은 식이에요. F3은 A3 3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게 6이래요. 3으로 나눴을 때 6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눴을 때 6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로 나누면 F1은 A 플러스 B가 되는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3으로 넣었을 때는 이쪽이 0 AX 플러스 B에서 3을 넣으면 3A 플러스 B인데 이게 6이고 1로 했을 때는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되는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그러니까 이게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식으로부터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B, B는 0. 답은 2x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x-요거는 0이고 여기가 2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두 식을 사용해서 요거의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되죠. 하나씩 나눴을 때는 얼마인데 두 개를 곱한 거로 나눴을 때는 몫이 이렇게 될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될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 식에서 한 번 대입하면 나머지가 6이 되고 또 1을 대입하면 이거 0이 되는데 이 나머지가 2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어떤 함수를 x-1의 차승으로 나눈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고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일 때 이 함수를 이 두 개 곱한 거네요. x-1의 차승 x-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일단은 말이죠. 어떤 함수를 이 문제를 보고 문제 설명에 의해서 나머지 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식을 만들어 봐요. 나머지 식은 이렇게 됐죠. 함수는 여기에 나누는 식 분모가 들어가고 여기 몫이 들어가고 여기 나머지예요. x-1의 자승으로 나누면 2x 플러스 3 그리고 또 x-3으로 나누면 또 다른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리고 이제 x-1의 자승 x-3으로 나누면 다른 몫이 생기고 그 나머지는 ax 자승 플러스 bxc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ax 자승 플러스 bxc 이것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 식이 이제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나머지의 식이 이제 이 참수 이걸 알아내는 것이 이제 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식이 이제 이것이 이제 함수의 이제 전체 모양이 되죠. 이것도 함수의 모양이고 이것도 함수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나머지 식으로 이게 같은 함수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제 이 함수를 x-1의 자승으로만 나누면 이건 어떻게 되죠? x-1의 자승으로 나누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x-1의 자승분의 fx는 x-1의 자승으로 나눴으니까 x-3이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x-1 자승분의 ax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면은 어딘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도 2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이게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거보다 차수가 하나 줄여야 되는데 1차식이 되는데 2차식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몫이 여기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x-1을 자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몫이 또 생겨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식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식을 x-1 자승으로 나눴을 때는 이제 요런 항이 나타났잖아요. 바로선의 식에서 요런 항이 나타나는데 이걸 잘 보면 여기도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몫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몫을 구하면은 요 식은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2창으로 묶어 쓰고 여기서 이제 1창하고 상수항은 이제 여기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뭐 dx 이렇게 달라지겠죠. 여튼간에 여기서 어듯이 이거에 대한 몫은 하면은 x-1 자승의 2항의 몫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나머지 항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나눠도 이건 몫이 이제 A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건 금방 알듯이 이건 몫은 A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나머지 식이 뭐 바뀌겠죠. 어떻게 D하고 E하고 합해서 여하튼 몫이 A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그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항은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먼저 식이 이거니까 fx를 x-1의 자승으로 나눴으면 x-3이 남고 몫이 되고 요 항이 세 번째 항이 다시 이렇게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몫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여기서 몫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fx-1로 1의 자승으로 나눴을 때 식이 되니까 이걸 풀었으면 이 x-1의 항을 이제 없애가지고 풀었으면은 이게 이제 곱해지니까 x-1의 자승, x-3승 qx하고 여기 이제 x-1의 자승이 곱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분모는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함수를 x-1의 자승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원래 함수가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x-1 자승으로 나누면 이런 몫이 나오고 요것도 또 몫이 되는 거죠. x-1의 자승으로. 몫이 이렇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나오고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x-1의 자승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이제 풀어 쓴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문제에서요, 이 식은 fx를 x-1의 자승으로만 나눴을 때 이제 원래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문제에서 밝혀진 게 있죠. x-1의 자승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식의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을 볼까요? 여기서 x-1 대입하면 이게 또 0이 되고 0이 돼요. 그 x1에서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구해졌어요. d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구해졌네요. 이거 하나 구해졌어요. 그럼 아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x 플러스 3까지는 구했어요. 구해서 만들어진 식이 이 식입니다. 이 식까지는 나왔습니다. 이 식까지 나왔어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걸 잘 보면요, 다른 조건이 하나 또 있죠. 이 식을, 이게 원래 식이 하여튼 이렇게 풀어졌어요. 현재까지는. 이 식을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된다고 또 그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에 이제 3을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2래요. 그럼 여기 3을 대입하면 이거 0이 되죠. 이건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을 대입하면 3-1, 3-1 a 자승 a, 그 다음에 2, x 값이 3이니까 3 플러스 3,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를 값이 나오죠. 함수 값이 나머지 값이니까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x의 함수 값이 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함수 값 3을 대입하면 이건 0이 되고, 여기다 3 넣고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이제 a 값이 구해집니다. 3, x에다 3, 여기도 x에다 3, x에다 3, x에다 3 하면 이렇게 해서 a 값이 구해집니다. x-3으로 나면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건, 그것은 바로 함수값 x3에서의 함수값이 2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x3을 더하는 거죠.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되고, 이 식에 의해서 a가 찾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a가 찾아지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거 a가 4분의 7 아니에요. 마이너스 4분의 7. 그럼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x자승, 이건 플러스 4분의 14x 마이너스, 이제 이거는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7. 그래서 이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다 풀면은, 이렇게 풀면은 여기서 a, b, c 값이 나옵니다. c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찾아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a, b, c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fx를 x 플러스 1의 자승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구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구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쭉 그 나머지 정리를 해왔지만은, 당식의 인수분해라는 것은요, 어느 것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수분해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뭐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이제 항등식이 되죠. 좌변을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제 좌변이나 우변이나 뭐 x값이 뭐가 어떤 값이 되든 똑같으니까 이건 항등식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x 3승 마이너스 4x4승 플러스 ax 플러스 28, 이 식이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a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이 첫 번째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뭐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이유는 x 이퀄로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뜻이죠.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0이 되는 x값 x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정리의 의미가 뭐예요?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함수값이에요. 나눴을 때 인수분해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라야 되니까 x-2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x-1 집어넣어 봐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이 되려면 x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돼요. a값이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3승 마이너스 4x4승 플러스 2x 플러스 28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그 함수 값은 나머지 값이다 얘기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그 요 1차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 여기서는 x-2죠. 거기에서 함수값이 된다 이겁니다. 인수분해에서는 나머지가 0이고 또 동시에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a는 2이다.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다항식인데 이 다항식을 왜 배우는가, 왜 다항식이 중요하고 왜 다항식을 배우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항식인가? 이 다항식이 그냥 뭐 배울 때 한 번 쓱 배우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 다항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집니다. sin x 이런 다항식으로 풀어져요. 무한히 나가는 건데 코사인 x는 이런 다항식으로 풀어집니다. 탄젠트 x는 또 이런 다항식으로 풀어져요. 이 다항식은 하여튼 무한히 나가요. EX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시면 EX승 이것도 이런 다항식으로 풀어지고요. 1-x분의 1도 이런 다항식으로 풀어줍니다. 로그 1 로그 함수든 모든 그 이런 그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함수가 막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요, 그걸 이제 다항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sin x라는 것도 결국 해석을 하면 이 다항식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항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항식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보다도 앞으로 다항식이 나오면 다항식은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고 그 다항식 풀어진 다항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이죠. 이 sin x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in x라는 건 이렇게 다항식으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sin x는.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sin 30도는 이거는 이제 여기 x 값은 라디안 값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라디안 값으로 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디안 값이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sin 6분의 파이를 구하는데 그 구할 때 다항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6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6분의 파이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6분의 파이 5승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는데 6분의 파이는 나누면 0.5236이고 요건 3 팩토리얼 분의 6분의 파이의 3승이니까 3승이니까 좀 계산은 복잡한데 하여튼 여기까지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0.0239 이거는 5승이고 7승인데 이거는 뭐 계산하려면 상당히 뭐 힘들죠. 5승까지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요 두째 한까지만 계산해서 0.4997하고 이거 5승부터면 계산이 힘들죠. 계산 힘들고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고도 무시해버리자고요. 그래서 계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러면 sin 6분의 파이가 0.4997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틀리나 원래 그 실제 참값하고 얼마나 틀리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0.5분의 오차를 보는 거예요. 0.4997 이거 원래 값 0.5 빼서 나누면 얼마예요? 이게 0.0006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로 이제 좀 적어지는데 오차가 마이너스로 나는데 0.06%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때
0.06% 나는 계산이면 상당히 정확한 계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수학을 계산하고 하다 보면요. 그 뭐 원래 참값에 뭐 0.06%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굉장히 그 정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30도만 이렇게 해도 뭐 두 번째 항만 가지고 계산해도 거의 이건 오차가 없으니까 거의 맞는 답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10,000분의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건 15도로 하면 이건 1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으면 12분의 파이,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분의 12파이분의 3승 나오는데, 아유, 이건 복잡해. 3승이니까 이거 3승도 안 하고, 아유, 첫 항만 계산하겠어. 첫 항만 계산해 보자고요. 아, 이거 3승 계산도 뭐 못하겠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0.2618이에요. 근데 사인, 15도의 참값은 0.2588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오차가 얼마나 나나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0.2588에서 지금 계산한 값 0.2618에서 0.2588 빼면요. 1.16%밖에 차이가 안 나요. 1.1%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첫 번째 항만 해도 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데는 별로 불편이 없어요. 이런 거 정도, 아, 이거 1%는 뭐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그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7.5도 같은 거는 또 24분의 파이죠. 아, 이것도 뭐, 삼성도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 이거 빼버리시라고. 첫 번째 항만 계산하면 0.1309인데, 이거의 참값은 0.1305예요. 그럼 이거 오차를 계산하면 0.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 웬만하면 이 각도가 크면 두 번째 항이고, 각도가 이게 15도 정도 이렇게 되면 뭐 벌써 1%, 0.3%가 되니까 이 첫 항만 계산해도,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항, 여기는 이제 6분의 30도는 첫 항하면 조금 오차가 크겠지만, 두 번째 항만 계산해도 뭐 10,000분의 6이니까 뭐 첫 항만 해도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15도 같은 건 1%밖에 오차가 안 나고 7.5도는 뭐 첫 항만 해도 1000분의 3밖에 오차가 안 나니까 이 값이 이 다항식이 얼마나 대단한 다항식인가를 알 수 있죠. 상당히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계산할 때 이거 뭐 사인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볼 때요.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가 그 사인 뭐 이렇게 30도 넣으면 컴퓨터가 여기다 이걸 6분의 파이로 바꿔가지고 컴퓨터에는 사인 x를 뭐 사인 30도가 있으면 우리처럼 외워가지고 뭐 2분의 1, 사인 45도는 뭐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컴퓨터에는요, 사인 x에 대해서는 이 다항식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인 x를 구할 때는 이 컴퓨터에는 이 다항식을,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회로가 컴퓨터에 들어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30도다 하면 6분의 1 해가지고 짜르륵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이 없으면 컴퓨터는 사인 값을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다 그렇죠. 손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이 수를 어떻게 다 일일이 외웁니까? 외울 수가 없고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손으로 풀든 컴퓨터로 풀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제 이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해서 뭐 로그 3의 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거는 로그 값도 이렇게 다항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이걸 이건 회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함수를 하면서 이 다항식이 많이 나오고 또 다항식을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다항식은 외워두세요. 뭐 두 번째 항까지만 외우셔도 돼. 아까 보듯이 뭐 두 번째 항만 해도 뭐 오차가 안 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까지 잘못 세 번째 항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전번에 앞 페이지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지니까 그런 함수에 대한 다항식은 일단 공식으로 한 두 번째 항까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함수의 그 함수를 다항식으로 풀어서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그 함수값을 구할 때 다항식으로 풀어서 함수값을 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함수의 극한값 같은 거 계산할 때도요. 함수를 그 다항식으로 풀어서 계산하면 쉬워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x가 무한히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거는 sin x를 다항식으로 쓰면 1-3 팩토리얼 분의 x 3승 뭐 이렇게 나가죠. 이걸 이제 x분의 x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렇게 x로 나누면 나눠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항은 1 남고 두 번째 항은 x 자승 남아요. 쭉 나가는데 x가 한없이 0으로 가니까 x 자승은 0이에요. 이건 뭐 더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답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에 넣어도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x가 한없이 이제 0으로 갈 때 1-x분의 코사인 x. 이것도 보면 이제 분모도 1에 가깝고 코사인 값도 1이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1-x분의 1에 이게 이제 코사인 x를 다항식으로 풀었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또 1-x를 다항식으로 풀었으면 1-x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곱해 가는데 이거 첫 번째하고 이거 첫 번째하고 곱해야죠. 그럼 1이에요. 그 다음에 1하고 두 번째 항을 곱하면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자승이 되는데 x가 한없이 0으로 가니까 이건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1에서는 이거 한번 계산 끝나고 그 다음은 거면 다 0이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으로 갈까요? 두 번째 항은 x 곱하기 1이니까 x예요. 그러니까 0으로 가니까 이건 0입니다. 아까 1이 나왔는데 뭐 0으로 가니까 이건 0이죠. 이게 두 번째 항은 또 계산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은 1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곱해도 x 이상이 나오니까 다 0이에요. 이거 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극한값이라는 거는. 또 탄젠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탄젠트 x 다항식은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걸 x로 나누면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는 x자승인데 0으로 가니까 0의 영승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는 이건 뭐 sin x는 2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 이건 무한대니까 당연히 0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분모가 무한대고 이건 2라고 마이너스 1 중간이니까 이건 0이 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이것도 무한대 가고 이것도 무한대 가고 그럼 이걸 계산해 보자고요. 이걸 계산하면 여기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자승이 나오네요. 벌써 두 번째 가서 이게 나누면 x자승이 나오니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무한대죠. 이렇게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것도 뭐 탄젠트 사인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가 주로 나왔는데 이런 거 나와도 이런 걸 다항식으로 풀어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항식도 이제 함수의 다항식 나오면 그걸 함수의 극한값이 나오면 그걸 다항식으로 풀어서 계산하면은 쉬워진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그 PPT에서는요,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 나머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머지와 함수값의 관계,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없다는 건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그 근이 된다는 이런 거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함수 값이나 다른 값도 다항식으로 그 값을 구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 또 간단하게나마 함수의 극한도 함수를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풀면은 쉽게 풀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유튜브 강의를 다시 들으시려면 유튜브 키워드에서 유튜브 고등수학 과외, 그 다음에 쓰고 싶은 건 나머지 정리 뭐 이렇게 쓰시고 STY 이렇게 쓰시면 이 PPT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 실전 문제가 이것이 사실은 진짜인데 응용이나 이거는 뭐 분량도 많고 다양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늦어도 내년 2021년도부터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